대전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베옷을 입은 아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것인지 애초에 감기지 않는 눈인지 아이의 눈꺼풀은 그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 대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먼 아이가 흥원대군을 고발한다고?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왕은 옥좌에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흥원대군은 아이의 바로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대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은 보는 사람이 보았다면 알아챘을 테지만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정확히 대군의 방향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현실에서 불러준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채령이 처음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고 어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채령도 알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열에 시달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소리는 들렸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채령의 눈이 멀던 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채령은 그 사실을 소리로만 알았습니다. 울음소리, 그리고 이웃 안하게 숨죽인 탄식. 채령은 눈을 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것이 채령의 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둥글고 납작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진 것 같은 요철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채령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이 바빠지고 이웃들이 드나들고 무언가 정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거울을 꼭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령은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밝았습니다. 환했습니다. 눈앞에 무언가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꿈속에서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령은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꿈속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뜨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채령은 꿈속에서 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볼이 있었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마당 한쪽에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박서방이었습니다. 작년에 죽은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꿈속 아들이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박서방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것보다 따뜻하다는 것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박서방이 그 꿈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열기처럼
채령의 피부에 닿았습니다. 채령은 몸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다시 어두웠습니다. 채령은 한참 동안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울을 가슴에 올려놓은 채 꿈속에서 본 빛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령은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셨지요.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도련님이 웃었습니다. 서방님한테 뛰어왔습니다. 박서방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그 꿈속에서 많이 기뻐 보였습니다. 박서방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채령은 소리로만 알았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한참 뒤에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 꿈을 봤다는 거냐?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박서방이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화를 냈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채령은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팔을 들어막았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 무언가 맞았습니다. 발에도 맞았습니다. 채령은 넘어졌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저 눈 먼 것을 내쫓아라. 채령은 땅바닥에서 무릎을 짚었습니다. 먼저 손 안에 거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돌이 또 날아왔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군중 앞에서 울렸습니다. 비키시오. 이 아이는 내가 거두겠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이름은 옥년이라 했습니다. 군중이 물러났습니다. 채령은 옥년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발에 피가 났습니다. 이마에서도 무언가 흘렀습니다. 채령은 그냥 걸었습니다. 이끄는 손을 따라갔습니다. 옥년의 집에 들어서고 문이 닫혔습니다. 채령은 거기서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온 것인지 데려와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돌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옥년이 채령의 상처를 봐주었습니다. 이마를 닦아주고 발에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채령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채령은 옥년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년이 채령을 불렀습니다.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박서방의 꿈을 봤다는 게 사실이냐?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 꿈도 볼 수 있느냐? 가끔은요. 옥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됐다. 쓸 데가 있겠구나. 채령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옥년의 목소리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상냥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년은 구판이 있을 때마다 채령에게 그 집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채령이 본 것을 말하면 옥년은 그것을 신의 말이라 하여 구판에서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채령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고 잠잘 곳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굿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채령이 꿈속에서 본 것을 말했는데 그 집 사람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아는 비밀이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옥년이 수습하려 했지만 소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사기굿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옥년이 채령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이끄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잡는 손이었습니다.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옥년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시키는 것만 말해. 채령은 무당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도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채령은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는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박서방의 꿈속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팔목에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욱신거렸습니다. 옥년의 집에서 채령이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밥을 짓고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굿판이 없는 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문제는 굿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옥년은 굿판을 열 때마다 전날 밤 채령에게 그 집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채령도 몰랐습니다. 잠이 들고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채령이 꿈속에서 본 것을 옥년에게 말하면 옥년은 그것을 신의 말이라 하여 굿판에서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다들 고맙다고 했습니다. 채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채령은 잠이 든 옥년의 꿈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끌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채령은 멈췄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박서방의 꿈속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간이 낮았습니다. 채령은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꼈습니다. 꿈속인데 추웠습니다. 옥년이 꿈속에서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을 세며 말했습니다. 지난 굿판에서 받은 것이고 다음 굿판에서는 더 받아야 한다고. 채령을 더 잘 써먹어야 한다고. 채령은 꿈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가운 꿈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원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 때문에, 계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꿈은 이렇게 차갑다는 것을 채령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채령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년의 굿판이 관아에 걸렸습니다. 사기굿이라는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옥년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채령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사람들 꿈을 엿보고 그것을 미끼로 속여
돈을 뜯어내라 했습니다. 저는 속아서 따른 것뿐입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채령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발이 맨발인 채로 돌바닥을 긁혔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채령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뜨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끌려갔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났습니다. 채령의 귀에 낱낱이 들렸습니다. 눈이 없는 대신 귀가 너무 밝았습니다.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래. 역시 그랬구먼. 눈 먼 것이 뭘 봤다고. 채령은 떨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군중의 눈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채령은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사또 나리의 꿈을 보았습니다. 포졸들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터무니없어서 멈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멈춘 것인지 채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사또가 직접 나왔습니다. 이름은 김학수라 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오너라. 옥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또가 채령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꿈을 본다는 게 사실이냐?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잠이 들면 들어가집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뜨거운 꿈과 차가운 꿈이 다릅니다. 사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거라. 채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또 관아 바깥 어딘가에서 채령의 이야기가 먼 귀에 전해졌습니다. 그 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사또 김학수는 채령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관아 한쪽 구석의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지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채령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9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채령의 방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밥이었습니다. 국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김이 올라왔습니다. 마당 아이가 들고 왔냐고 물으면 나리가 드리라 했다고 하더이다. 이웃방 안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채령은 아주 조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또는 가끔 채령을 불렀습니다. 억울하다는 민원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진짜로 억울한 건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채령은 그 사람이 잠든 밤에 꿈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뜨거운 꿈인지 차가운 꿈인지 느꼈습니다. 그것을 사또에게 전했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참고로만 썼습니다. 공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식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채령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채령이 꿈속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보통은 채령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채령이 자신의 꿈속에 있었습니다. 꿈속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조용하고 밝았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에 어머니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눈이 먼 것이 너무 일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채령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채령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채령의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입을 보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보았습니다. 채령은 그 시선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령아. 채령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 먼 것, 귀신 들린 것, 아이. 그렇게만 불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채령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꿈속에서 나를 찾지 마라. 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꿈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얼굴을 찾아라. 채령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으려 했지만 꿈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눈을 뜨자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커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쇠였습니다. 그냥 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채령은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관아 바깥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채령의 방이 있는 쪽을 한동안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사또가 채령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채령아. 사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이 너를 데려가겠다 하신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사또의 목소리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들었습니다. 막고 싶었는데 막을 수 없다는 진심을.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사또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신발이라도 단단한 것을 신어라. 그것이 사또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채령은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거울 하나였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그것만 쥐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처음으로 밥을 받아 먹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국그릇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혼자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기억이 지금은 오히려 가슴을 눌렀습니다.
윤태성의 부하들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채령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피할 생각도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다 한들 이 나라 안에서 채령을 막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명이 채령의 팔을 잡았습니다. 채령은 걸었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채령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거기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궁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돌길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모가 난 자갈이 느껴졌습니다. 신발이 얇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채령은 손을 들어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길 어딘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들도 말이 없었고 말발굽 소리도 잠깐 줄었습니다. 채령은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인기척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인기척도 곧 멀어졌습니다. 채령은 그것을 금방 잊었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팠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윤태성이 직접 나왔습니다. 채령은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느리고 단단한 발소리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채령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눈도 못 뜨는 것이 뭘 봤다고. 낮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증언이란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어떤 온도일까? 윤태성이 걸어갔습니다. 부하가 채령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하의 손이 채령의 손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울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채령이 손을 뒤로 뺐습니다. 부하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채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 뒤꿈치가 돌에 걸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부하가 채령을 보았습니다. 발목이 꺾인 채로 뒷걸음질 치면서도 두 손으로 거울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손을 내렸습니다. 채령은 거울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채령에게 주어진 공간은 내관이 쓰는 측사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채령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윤태성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채령의 능력을 써서 반대파 대신들의 꿈을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약점을 잡아쥐는 것이었습니다. 채령은 이용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채령은 윤태성의 꿈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채령은 숨을 멈췄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옥년의 꿈속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어둡고 낮은 공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령은 그 온도를 몸으로 받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윤태성이 꿈속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찻잔이었습니다. 윤태성이 그 찻잔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채령은 꿈속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꿈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얼굴을 찾아라. 채령은 윤태성의 꿈속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윤태성이 찻잔 앞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향하는 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채령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꿈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얼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채령은 내관 이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첨지는 나이 든 내관이었습니다. 채령이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딱 한 번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건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지만 채령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채령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좌의정 대감이 전하의 찻잔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첨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왕이 직접 채령을 불렀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채령은 그 자리에서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을, 느낀 것을, 윤태성의 꿈이 차가웠다는 것을. 윤태성이 달려들었습니다. 눈도 못 뜨는 것이 뭘 봤다고. 이 나라에서 증언이란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채령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성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채령은 떨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다루는 상궁을 불렀습니다. 사흘간의 찻잔 교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내의원 의관이 확인했습니다. 찻잔 안쪽 작은 틈새에 독성이 있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이 윤태성을 보았습니다. 윤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이 하나씩 윤태성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윤태성을 따르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태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채령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들이 뒤로 물러나는 소리를. 포박명이 내려졌습니다. 윤태성이 끌려나가면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전 안에서 그쪽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채령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풀렸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거울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가 지나가다 낮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로구나.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채령도 잠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태성의 꿈이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꿈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의 꿈입니다. 직접 원해서 하는 사람의 꿈은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윤태성은 시킨 대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윤태성이 두려워하던 얼굴, 찻잔 앞에서 멈칫하던 그 순간, 그 눈이 향하던 곳에 노인, 채령은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울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채령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첨지를 찾아갔습니다. 흥원대군을 아십니까? 이첨지가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감의 꿈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첨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첨지는 한참 채령을 보았습니다. 채령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채령은 흥원대군의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윤태성의 꿈과 달랐습니다. 채령은 그 온도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속이 환했습니다. 숙부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왕좌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채령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토씨 하나하나를 목소리의 결까지 기억했습니다. 이 꿈이 끝나기 전에 다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령은 그 꿈 속에서 윤태성을 보았습니다. 윤태성이 숙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채령은 꿈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채령은 이첨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전하께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왕이 다시 채령을 불렀을 때 흥원대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채령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대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눈도 못 뜨는 미천한 것이 꿈을 봤다고 영모라 하옵니까? 신이 전하를 얼마나 아끼는지 전하께서는 모르시옵니까? 왕이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채령이 정확히 흥원대군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주먹을 치맛자락 안에서 꽉 쥐었습니다. 거울을 손에 쥐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사흘 전 꿈속에서 전하의 찻잔을 직접 가리키셨습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꿈 속에서 대군이 한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었습니다. 흥원대군이 굳었습니다. 그 꿈 속의 말이었습니다. 꿈 속에서만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채령이 말을 마쳤습니다.
가장 아끼는 척하면서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의 꿈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대감께서는 직접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전히 숨을 참았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흥원대군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령이 방금 읊은 말이 대전 안에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흥원대군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왕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채령은 그 분위기를 소리로 들었습니다. 대전이 이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소리를. 대군의 발이 미세하게 반걸음 물러나는 소리를. 흥원대군이 결국 포박되었습니다.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영모 계획의 전모가 확인되었고 종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대전 안의 대신들이 하나씩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을 따르던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흥원대군이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대군이 채령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채령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이 비워지고 왕이 채령을 남겼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채령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채령은 잠깐 멈췄습니다. 손 안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쇳물 같은 거울이. 어머니가 쥐어준 그 거울이. 채령이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이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거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령의 얼굴 앞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채령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거울을 들이밀어도 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령은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 앞에 거울을 들어준다는 것. 자신의 얼굴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채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령도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돌려받아 손 안에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령이 잠이 들었습니다. 꿈 속에 들어갔습니다. 채령의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고요하고 밝았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채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채령의 이마를, 눈을, 입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채령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채령이 눈을 뜨자 꿈속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채령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꿈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능력이 그날 밤 마지막으로 쓰였다는 것을. 채령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채령을 꿈을 잇는 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채령이 평생 가장 보고 싶었던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채령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짧은 꿈이었습니다. 눈먼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채령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